아담 맥케이 감독이 본인의 똘끼를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담 맥케이 감독 피셜 나는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는 디카프리오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디카프리오가 엄청나게 환경주의자예요. 네, 맞아요. 차도 프리우스 타고 다니고 근데 또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요. 디카프리오 이 양반도 차는 프리우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환경 이쪽에다가 기부도 엄청 해요. 근데 자기 생일날 보트 파티는 무조건 합니다. 어마어마한 보트를 끌고 나가가지고 그 선상 파티를 막 즐기는데 근데 저는 뭐 아니, 디카프리오라는 유명 배우가 그 정도 해주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럼요. 이런 걸 위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안 되죠. 이 정도 절대 안 돼요. 위선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하거나 못하거나. 디카프리오 정도 되는 사람이 프리우스 타고 다니는 게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굳이 안 밝혀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상 받을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기후 위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현실입니다라는 얘기 꼭 해요. 네. 그 정도만 해줘도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이렇게 보편적인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데는 사실 그런 사람들 역할이 엄청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선가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이것 때문에 그래도 많은 걸 어쨌든 기여하고 바꿔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역할도 되게 클 뿐더러. 왜냐면 네. 그리고선 자기 보트 타는 것보다는 바꿔놓은 게 더 많은 거니까. 그럼요. 탄소 배출만으로 쳐도. 네. 그런데 아마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가 보트도 안 타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안 할 거라고. 아, 맞아. 분명히 안 하겠죠. 그런 사람의 사람은 때문에. 그렇지. 예. 이 사람이 자기 태도를 바꾸겠어요? 보트를 안 타버리고 말지. 그렇지. 네. 파티야 뭐 다른 데서 해도 되잖아. 이런 게 일관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똑같아야지 일관되는 게 아니라 네. 네. 모든 환경주의자는 그럼 뭐 원시인처럼 살아야 되나? 맞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같이 바꿔가는 거니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내가 해야 되는 더 다른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 더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컵이나 뭐 이렇게 뭐 텀블러 하나 쓰는 거, 이거 알고 봤더니 뭐 텀블러 쓰는 것도 그게 뭐 탄소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게 나은 맞아요. 거예요. 네. 요걸로 하게 해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통령의 태도랑 또 연결되네. 이게 답을 아니까 응용이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을 보면 제발 쟤도 말로는 말로는 환경주의자라고 하면서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 포트 타잖아. 어차피 사람은 다 더러워. 이것 봐. 얘도 더럽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다 쇼야. 쇼야. 쇼 안 해도 돼. 네. 그러니까 4대강이나 하자. 그렇지.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예. 근데 환경이 안 중요한데 4대강은 왜 하자 그러는 걸까요? 참 거기도 신기해. 쇼가 있네 그래. 아니, 쇼라기보다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할 텐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감으로의 믿음이야. 음. 그래도 뭐 효과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익이 이만큼 큰데 뭔가 실제도 뭔가 따라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실제로 믿고 싶은 거지. 믿는구나. 믿고 싶은 거지 이제 네. 상당 부분은. 제가 예상컨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분석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믿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누가 했던 거니까 이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믿고 있죠. 자, 어쨌든 돈로감입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이거 뭐 내용 설명 같은 거 필요할지 모르겠고 지구를 향해서 이제 혜성이 날아들기 시작하죠. 나비아스키 행성이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처음 발견한 사람이 미시간 공대. 이 학교가 중요합니다. 미시간 스테이트. 예. 미시간 주립대. 주립대. 미시간 주립대의 이제 학부생입니까? 아니면 저기 그 포닥. 박사과정. 박사과정 밟고 있는 학생과 교수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백악관에 가는데 거기서부터 예상하던 모든 게 다 뒤틀어지고 백악관에 왔으면 대통령이 바로 보통 재난 영화에서 바로 만나주거든요. 근데 하루를 묵혀요. 네. 야, 무슨 장관 후보장가 때문에 네. 난리죠. 대법관인가? 대법관. 예. 네. 대법관하고 이제 장관 후보자고 나중에 섹스 스캔들이 있었죠. 네. 대법관이 법학관 안 나왔어. 진짜 각종 밈이 그러니까 이게 와, 나 정치 블랙 코미디에 들어가야 될 게 다 들어가 있어. 법 같은 사람이 대법관 맞아, 후보자 맞아, 된 거지. 맞아. 맞아. 여기 근데 법대로도 나와. 아 그러네. 법대 나왔지만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거 진짜 사기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알고 보니까 그 뭐지? 대통령 그 헤어 담당이었나? 그 피부과 담당이었나 이랬어. 그 사람을 대법관 시켜놓은 거야. 뭐 그리고 말도 진짜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마음대로 안 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이 듣고 그냥 쌩깔라 그랬어요. 모른 척하려 그랬어요. 또 엄한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맨날 떠드는 애들 돈 중에 달라고 한다. 하나구나. 돈 달라는 애들 중에 하나구나. 야, 지구 멸망한다고 나한테 찾아온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 너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러고 아무리 앞에서 수치를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명문대가 아니잖아, 너네. 그렇지. 예. 야, 이 또 조나 힐이 여기서 깐죽거리는 거. 야, 진짜 연기 잘해, 진짜. 진짜 킹 받더라. 와. 프레스티저스 뭐 이런. 야, 니네 말고 다른 과학자들 의견 좀 들어볼게. 명문대 나온 사람들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아, 근데 이게 영화가 굉장히 희화해서 표현해서 그렇지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아,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다른 과학자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시간 주립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지역에 있는 대학교면 그래도 서울대 얘기 들어봐야지 이럴 것 같은 거야.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 같은 거야. 실제로 충분히 거기까지는 극사실주의에 가깝죠. 근데 뒤에서 피어 리뷰 안 거친 거. 이제 거기부터는 그때는 막 거쳐야 된다 그래놓고 저쪽에서는 중요한 결정할 때 안 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부차적으로 이제 제 2의 안으로 플랜 B죠. 언론에 먼저 터트려 보자. 근데 또 언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 투나잇 연예가 중계 같은 데 나간 거예요. 네. 거기 아리아나 그란데가 나오는데 너무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처음에 걘지 몰랐어. 나도 못 알아봤어. 거기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유명한 가수예요. 거기서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랑 결별했다는 뉴스가 해석 뉴스 따위보다는 훨씬 더 핫한 거야. 분장실에서 만났는데 이제 디카프리오가 예의상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참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리아나 방금 전까지 예의 바르게 얘기하던 애가 당신 일도 아닌데 뭐 신경 쓰고 그래. 영어로 F워드를 아주 찰지게 하죠. 그 투나잇 쇼 같은 데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행자들이 이거를 무슨 뭐 이런 거예요. 야, 곧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납니다라고 하니까 남자 진행자 그래요? 그럼 이혼한 제 전처 앞마당에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가십처리라고 있죠. 네.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가 못 참고 욕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나는 이 부분도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인데 방송에서 못 참고 욕을 해버리니까 그게 밈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딱 나오는 말이 미디어 트레이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트레이닝 원래 당신 랜들 박사도 미디어 트레이닝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됐다고 쟤는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게 딱 아주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게 과연 뭘 보는가. 심각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반드시 뭐가 제일 중요한 건가. 이걸 아주 잘 나타낸 거예요. 저는 냉정할 정도로 잘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웃음의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보면서 약간 뭐 춥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방송으로부터도 연거푸 물을 먹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섹스 스캔들이 터져요. 대통령이.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그래서 중간 선거에 지게 생기죠. 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나중에 제니퍼 로렌스가 아주 차갑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애인한테 포르노 배우 출신 애인한테 자기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걸렸죠. 그래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이거 시선을 돌릴 거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여기부터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룩업을 시킬 뭔가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룩업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혜성이라는 위기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렇지. 그래야 시선이 돌아가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슈를 덮어버리고 새로운 이슈로 국면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혜성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이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완전 꼴통이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날아오는 혜성을 폭파할 우주 비행사 그 무인 드론이 날아가도 충분한 걸 굳이 우주 비행사를 한 명 태워서 보내는데 야, 이 아저씨가 또 걸작입니다. 극우 꼴통. 세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살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알고 그런 거죠. 전 세계가 듣고 있는 무선에다 대고 인종차별적인 말을 막 미치듯이 막 해버려. 성소수자도 차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짜 꼴통 중에 꼴통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한 명이 내가 자살 미션 하겠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친한 대통령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맡아서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빨갱이 새끼들 다 쳐 죽여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제3의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전 세계 부자 랭킹 3위에 이게 골드 이글 레벨이라 그랬나요? 그 대통령한테 후원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야, 이 혜성이 보니까 말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을 잔뜩 갖고 있어.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140조 달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거는 대충 꾸며낸 얘기일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 해성을 폭파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마치 땅콩 회항처럼 우주선 날아가던 우주선을 그냥 돌려버립니다. 진짜 여기선 약간 과장이라고 느끼긴 했는데 아니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네. 더 현실에 맞췄다면 네. 아직은 발사를 안 하고 계속 가다가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일 건데 그렇죠. 폭파시키는 그 거. 네. 강상면 종점이 바뀌듯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코미디 감독으로서 그 할아버지가 내뱉는 말들을 그렇지. 그거 일부러 넣은 거지. 그런 네. 블랙 코미디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돌려보내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해. 네, 드라마틱한 면을. 그래서 우주선이 날아가다 돌아오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난리가 났죠. 야, 성공 확률이 80%까지 올라가는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다 모른 척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제부터 좀 암울해지기 시작해요. 뭐 행성을 안전하게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역추진 로켓을 달아가지고 안전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지구로. 완전 정신 나간 계획이죠. 그렇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한테 야구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이거 입김을 힘껏 불어가지고 최대한 얼굴로 받아볼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싫다는 말을 못합니다. 최고 후원자니까. 네. 그리고 뭐 자원도 뭐 돈도 많다 그러고. 그렇지. 심지어는 사실은 그거에서 영향을 받은 칠레라든가 이런 식의 나라들한테 돈 매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희도 손해는 갚아줄게. 네, 이러면서 그런 손해가 식으로. 없지 않을 상황까지도 생각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져올 만한 경제적인 이득이 넋이 나가버린 거죠.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제 반항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그럼 우리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하고 손잡고라도 핵미사일이라도 쏴보자. 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것마저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행성을 쪼개서 얼굴로 받겠다는 계획은 실패가 되고요. 지구는 박살이 나죠. 대부분의 재난 영화가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지구가 박살난 데까지는 안 가요. 심지어 그거보다 더 나가잖아요. 더 마지막에 나가버려요. 크레딧 나올 때. 네. 뭐 대충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네. 네. 저는 딱 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다 엿되더라도 나는 살 거야. 이게 일단 제일 컸을 것 같고 나는 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야. 리스크는 니들이 감수하는 거지. 내가 감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하는 얘기랑 연결 지어보면 너네랑 나는 그렇지. 다른 사람이야. 네. 그럼 김민서님도 얘기했고 거업님이 아주 제가 생각하는 답을 얘기했는데 정답이라고는 제가 생각하는 답을 얘기했는데 네. 플랜 B를 네. 이 계획의 플랜 B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A라는 계획이 실패해더라도 성공시킬 수 있는 B 계획을 만든 게 아니라 네네. 이거가 실패하면 나라도 살자. 그렇게. 그 플랜 B를 갖고 있었던 거야. 진짜 처참하다 진짜. 그러니까 과학의 플랜 B하고 다른 거예요. 기업의 플랜 B인 거지. 네. 내 돈이라도 들고 튈 수 있을 정도의 플랜 B를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계획을 철저하게 한 게 아니에요. 계획은 리스크 테이킹. 네. 김민수님도 얘기했지만 네. 기업은 원래 리스크 테이킹이거든. 리스크 안고 가야지. 네. 이게 50대 50이면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야. 90대 10이어도 하는 거야. 그렇죠. 10대 90이어도 안 하는 거고요.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하는 거야. 이게 기업가 정신이거든. 대신 지 목숨을 살려야겠으니까 그렇지. 플랜 B로 지 목숨을 살릴 것만 남겨놓은 거야. 그러면 실제로 거업님이 정확히 얘기했듯이 리스크는 누가 지금 감당한 거냐? 나머지 사람들이 감당한 거지. 그러니까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나 안전 따위는 관심이 없고 이게 네. 기업이라는 거야. 이게 기업의 기업의 논리가 이렇다. 네.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은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남들이 죽어나가도 그 위험은 감수하는 거예요. 이 기업가들에게 휘둘린 정치는 그 리스크 테이킹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정치는 그러지 않았거든. 그래서 지금 오염수 문제도 잘 연결시킨 게 지금 이게 자꾸 과학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동시에 어떠냐면 과학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과학은 누적시켜가는 데거든. 지식을 누적시켜가는 거고 검증하고 검증하는 거야. 실험실이니까 리스크 테이크는 하지. 실험실은 실패해도 그렇지. 돼. 네, 실패도 되니까.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리스크 테이크를 못 하거든. 하면 안 되지. 네. 또 과학은 누적시켜가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위험 감수를 하는 거거든.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지금의 도쿄 전력에서 하는 일들은 즉 오염수의 방류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기업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비용이 제일 싸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에 포획된 정치 언어가 된 거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똑같다. 그 리스크는 결국 짊어지게 되는 사람은 전 세계인이야. 전 세계인이죠. 그렇죠. 단지 기업의 양심, 네. ESG 경영, 윤리 경영 이런 거 믿으면 안 되고 정치의 어떤 합리성 믿으면 안 됩니다.
핵심은 결국 시민에게 있어요. 시민이 압박을 해야 돼요. 시민이 압박해서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 기업들을 불매하고 그런 걸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정치가 움직여서 기업도 움직여서 그래야지 그나마 몇십 년 내에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게 생기겠지. 그나마라도 핵무기 긁어 모아서 별에 쏴가지고 그렇지. 뭔가 깨트릴 가능성, 확률을 네. 최대한 높일 수밖에 그렇지, 없죠. 그렇지. 제가 했지만 제가 오늘 레터에도 썼는데 못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기후 위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물론 금방 이거 한 방에 망하진 않을 겁니다. 기후는 아마 훨씬 못 살고 힘든 사람들부터 힘들기 시작해서 네. 마치 그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외국으로 쏘아 올린 그런 우주선 네. 같은 대로 사람들은 결국 살아갈 거예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마. 그렇죠. 예. 그런 상태가 올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역적이라서 문제인 거잖아요. 예. 실험실이 아닌 거지. 그렇지. 이 불가역적으로 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돈 룩업은 차라리 죽을 때 손잡고라도 죽었지. 한 방에 다 같이 죽지. 예. 어. 근데 앞으로 기후 위기는 못 그럴 거예요. 맞아. 네. 예. 누구는 고통스럽게 계속 저쪽에서 죽어나가면서 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거라고. 돈룩업이 그리고 있는 멸망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나마 차라리. 예. 네, 한 방에 다 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젠지 알았고 네. 어쨌든 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물론 그리고 그 대비할 수 있는 시간 다 날려버렸지만 네. 이게 사실은 룩업과 돈 룩업이 갈려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이 주인공의 제일 열받는 일이었잖아. 네. 아니 왜 이걸 가지고 찬성반대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로 찬성반대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봐라 안 봐라로 찬성반대가 나왔다. 이게 믿는다 이제 안 믿는다로. 네. 네. 이게 이제 또 브렉시트 가지고 이제 네. 리메인이냐 네. 엑시트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랑 똑같은 그런 거라. 물론 그건 그나마라도 정치적이지. 그렇지. 맞아. 사실은 돈 룩업은 그나마라도 낭만적인 영화입니다. 현실에 네. 비해서. 대단히 낭만적. 망했지만 낭만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방법이라도 찾았잖아. 맞아. 그리고 시도까지 했어. 이상한 놈이 그걸 망가뜨렸고요. 맞아. 미국이 결심하면 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 네. 맞아. 기후 변화는 미국이 결심해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훨씬 더 결심을 심각하죠.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 그럼요. G20 정도까지는 다 들어가야 될 걸요. 아마. 아. 네. 거기에 플러스 네. 인구 많은 몇 나라들. 네.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 그러면 G20 플러스 한 5 와우. 정도 국가가 동일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지금 시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후위기 극복 못해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영화 돈룩업과 얼마나 비슷해요. 수많은 과학자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좀 아무도 안 쳐다보라고. 해. 신경도 안 쓰고. 어.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 우리는 부딪히고 있고 돈룩업보다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야, 그러네. 그리고 돈룩업보다 돈룩업보다도 어렵네. 우리의 미래가 더 비참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되게 냉정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정치 사회학적인 분석을 하면 우리 인류는 이 기후 위기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능력은 그치. 있어요. 네. 네, 핵무기 있듯이 능력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정치가 필요한데 네. 선의도 아니라 정치가 움직여야 되거든. 정치가 못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기업들하고 얼마나 찰싹 붙어 있는가. 그리고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기업인이라도 아니 내 세대의 환경이 완전히 작살날 위험도 별로 없는데 내가 왜 그 리스크를 왜 내가 줘? 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정말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내가 왜 망하는 길로 들어서?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사회학자가 이 환경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간의 지금 이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는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관리해 왔는데 환경이라는 위험으로부터는 스스로를 관리를 못할 정도로 너무 찢어져 있다. 분산된 시스템이라서 한 방에 빡 하고 결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진화를 통해서 성취한 이 잘 발달된 시스템이 이 한 가지 외부 위협에 오히려 적응을 못하는 그 상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결론은 인터스텔라적인 결론이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현실적이네요. 네, 인터스텔라가 맞닥뜨린 현실에 제일 가까울 것 같고 그때쯤 노력은 할 거거든. 네, 이제 바탕에 불 떨어졌을 때. 그치. 그냥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닥닥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겠지.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은 것 같고 그러기 전에 일단 한 가지는 그것까지 안 가려고 일단 한번 노력해보고 그렇게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도 살려서
좋은 인류가 살아남도록 노력하는 거. 아 이건 2012인데요. 예. 노화의 방주 만드는. 예. 저는 1단계, 2단계가 앞으로 제가 살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을 좀 교수님께서 내주신다면.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룩업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는 특히 이제 돈룩업을 먼저 정하고 이제 거기 맞춰서 또 이제 붕박싱도 이제 재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핵심은 자꾸 이제 돈룩업을 얘기할 때 뭔가를 저쪽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가리고 있다. 자꾸 사람의 눈을 돌린다. 네. 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받아들이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 다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그 이득. 논리는 전체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덫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돈룩업의 밑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라볼 이유가 있어서 바라본 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위를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밑을 보게 만드는 게 나에게 더 커다란 이득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리스크는 너희들이 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해는 니들이 지는 거고 나는 나의 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손실의 사회와 이익의 개인화라는 원칙에 지극히 맞는 행동인 거야. 이게 서로 지구 전방이 다 망가지고 누군가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쏠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인간들이 꼭 그렇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돈룩업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죠. 아니 뻔히 오는 행성이고 뻔히 망가질 건데 왜 멍청하게 자꾸 위를 보지 말라 그랬을까? 그 기만의 목적이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평상적인 생각, 기만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이 해답은 잘 안 풀려요. 네. 근데 이 이익에 건 거야. 배팅을 하는 거야. 이들은 배팅하는 자들이거든. 기업이니까. 네. 그리고 정치도 그 기업화돼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지들 살 길은 마련해 놓고 그렇지. 있는 거고. 네. 지금의 우리 정치가 지금의 우리 정부와 우리 정치 집권 세력이 이런 식의 큰 어떤 그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의 현재 수혜뿐만 아니라 수혜를 만들어낸 원인들을 대처할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고 이해도 못 하고 있고 그거를 혹시 안다고 해더라도 그쪽으로 못 갈 텐데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를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그거보다 지금의 이제 그 돈룩업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작은 이익, 진짜 훨씬 작은 이익에 배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파트 몇 개 지을 수 있는 그런 훨씬 작은 이익.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명예욕이 있든 뭐든 간에. 그럼 우리는 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쳐들어야 되고 그렇죠. 고개를 쳐드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얘네들이 왜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지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걸 밝혀내고 그리고 오늘 계속했던 얘기가 반성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인간들은 몰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잡고 흔들게 만들면 우리가 너무 많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민주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더더욱 늘어나겠지만 그 이득은 또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사회가 정상화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민주적 가치나 인권 또는 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상을 위해서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잘못됐어. 기후 위기는 대처하는 건 고상한 일이야.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만 혹시라도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또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죽어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요. 그리고 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는 죽더라도 비참하게 죽진 않을 거라는 거야. 외롭게 죽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네. 다 같이 손잡고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회만으로도 사실은 노력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해시 TV는 세븐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인데 모건 프리만이 이런 대사를 쳐요. 세상은 아직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는 거야? 아 내일이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근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교수님은 태워주고 우리는 안 태워주면 어떡하죠? 그 옆에 저기 거의 없다랑 그 봉우리라고 같이 다니는 애들인데 걔들도 데려올까요? 내비둬.